자, 전 세계의 관심이 이제 싱가포르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관련 얘기들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김정봉 유연대 석좌 교수, 그리고 김태희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 대표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싱가포르가 미북 회담 개최국으로서 지금 김정은의 숙박비를 대납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아마도 북한 대표단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싱가포르를 안 하고 울란바토르 같은 상대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왔지 않느냐. 우린 돈도 없는데 미국이 좀 내주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싱가포르가 국제회의를 유참으로써 미국 정상회담을 유참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됐으니 당신들이 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한 것 같은데 이 외교 자체가 바로 북한이 자랑하는 저팔계 외교입니다. 저팔계 외교라고 서유기에 나오는 저팔계가 어떤 책임을 질 만한 있으면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약한 척하면서 막 울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얻어먹을 게 있고 먹을 게 있으면 막 그냥 총알같이 쫓아가서 그걸 차지하고 하는 게 바로 저팔계 외교인데 외교적 수법 가운데 하나군요. 가장 대표적인 저팔계 외교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에 이렇게 외교관들에 지시한 겁니다. 이게 북한의 그 고난행군 시기부터 그때부터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당신들 외교관들은 앞으로 저팔계식으로 외교를 해라 하는 그 저팔계식 외교인데 이번에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워낙 자주 이게 자강 이런 거를 강조하는 북한이고 굉장히 그 자존심을 강하게 내세우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자고 자기가 먹는 거를 과연 다른 나라가 대납해준다? 물론 미국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용납할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주장하는 자주자강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성이냐. 이게 북한의 현실이거든요. 적어도 최고 지도자가 가서 묵을 숙박비까지 누가 대납을 해줘야 된다. 이게 자주자강 원칙대로 하는 것 같으면 모텔이나 인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 들어가서 자고 당당하게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왜 5성급을 택합니까?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현실은 안 되는데 그 어떤 허상과 환상 속에서 맨날 남의 걸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지금 버릇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게 팩트로 나온 건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고 또 모텔을 빌릴지도 모르지. 자, 의정과 경호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양국 정상이 최대한 비슷하게 보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경호 인력수는 이제 같이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 크기가 벌써 절반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잉 747을 개조한 그 에어포스 1하고 북한의 IL-62하고는 막 상대가 안 되나요? 상대가 안 되죠. 근데 크기가 다르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외신 기자들이 제발 자기네 비행기를 찍지 말아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왼쪽 게 미국 1호기 그리고 오른쪽 게 지금 북한 1호기. 참매 1호기입니다.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회의장에 들어갈 때 방에 있는 문이 2개 있어야 된다. 어떤 한 나라가 먼저 가서 기다리게 되면 그 나라가 굴복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문이 2개 있는 회의실을 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모양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여러 가지로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북한 주민들한테 그리고 전 세계에다가 내가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그 의전과 이렇게 경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사라고 했었던 김창선이 있지 않습니까? 김창선이 사실상 실무 협상을 거의 주도를 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김창선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하고 좀 뭔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거듭거듭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이 딴 거 고생이 아니고 지난날 죄를 많이 지어놓으니까 경호가 우선 문제고 어디서 무슨 이 위해가 올지 모르니까 그걸 신경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다리가 찢어진단 말이 있잖아요. 동력의 규모가 워낙 크죠. 그 형편 따라 하면은 당당하게 세계 속에서 정말 참 주객이 있고 그렇다. 만약에 꼭 그 비행기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오든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형편은 안 되면서 그렇게 과욕을 부리니까 밑에 그 실무자가 고생할 밖에는. 지금 전용기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 차량
탈북민에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비스트, 야수라는 별명에 붙은 이 전용 리무진 차량을 공수하기로 했는데요. 그럴 전망인데 그러면 북한도 질 수 없잖아요. 어떤 차량 마련을? 아마도 지난번에 그 제2차 북중 정상회담이 다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이제 그 비행기를 2대를 가지고 갔는데 한 대는 김정일이 타가고 한 대는 수행원하고 차량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그 벤처 S600 풀만 가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방탄 차량 가지고 갔는데 그게 뭐 한 12억 된다 하는데 현재 요번에 수행원 규모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요번에도 아마 차량을 임대하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자기 원래 전용차를 가지고 가려 할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연습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다른 갈 때. 그렇죠. 그 가지고 가려 할 거고. 비행기로 공수를 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비행기를 한 대 더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재 경호 인력이 얼마쯤 될지 모르겠는데 경호 인력이 200명이 넘게 되면은 아마도 경호 인력의 일부는 민간 항공기를 타고 한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참매 1호가 아니라 참매 1호에다가 2호까지 쓰든가 아니면 지난번 같이 AN148을 쓸 경우는 사람 많이 못 탑니다. 그러면 일부 인력들은 전부 다 민간 항공기 타고 들어가야 될 거고 현재 경호하는데 실제 경호보다는 더 중요한 게 김정은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또 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에 아마도 싱가포르 현지인들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 또는 탈북자 단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앞에 가서 데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또 그렇죠. 그거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게 가장 골치 아프고 합법적인 이 집회 시위를 막을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도 김창선 현재 서기실장이 싱가포르 경찰하고 현재 안 돌아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경호가 아니라 이런 시위를 어떻게 좀 진압해달라.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없느냐. 이 문제를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실무팀은 이미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김창선 등 북한 실무팀은 싱가포르에 계속 남아 있는 게 바로 그 문제죠. 좀 살인마 이런 팻말 들고 데모하는 걸 좀 막아달라. 이런 게 아마 요점일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예, 그럴 가능성이 80% 이상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보가 있으셔서 구체적인 수치로 80%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보라기보다는 지금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들은 싱가포르로 가는 건 솔직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저도 만약에 여기 와서 한다면 저도 아마 데모를 100% 아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실제 이 탈북민들 사이에서의 그 물밑의 어떤 움직임인가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저도 갑자기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되고 나서 사실은 국내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는 단체들 지금 활동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이번에 미국 회담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지금 너무 합당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김정은 살인마가 여기까지 오면서 아까 말씀을 하셨던 호텔 이야기, 리무진 이야기 여기에 지금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 그렇게 지금 볼모지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탈북민의 입장에서는 인권 유린을 당한 우리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감정이라는 거군요. 그러면 인권단체들은 100%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요 탈북 여종업 문제를 그동안에는 사실 대한민국 정부나 아니면 이 각종 매체들 통해서 우리 정부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유엔을 통해서 제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전략을 바꾼 겁니까? 이게 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느냐.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은 미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두 쌍권성을 갖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는 CVID. 확실하게 비핵화를 해라. 가지고 있는 핵무기 그거 전부 갖다 놓고 핵 제조 원료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ICBM이니 이런 발사체 전부 갖다 놓고 이게 하나의 권총이고 그러니까 이걸 순순히 하고 살래 그렇지 안 하고 정말 없어질래. 또 하나는 인권 문제예요. 대개 독재 체제라든가 저런 공산 체제의 이 인권 문제는 내관이에요. 동북의 무너진 기라든가 전부 따져보면은 이 문제는 제일 체제 옹호라는 차원에서 제일 이거 내관을 건드린 거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머릿속에 엄청나게 지금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그동안 정상회담 시에 이 인권 문제도 거론하겠다 하는 걸 몇 번 천명을 했고 예. 평창 올림픽 그 개최 이전에 지성호라든가 이런 그 우리 탈북자들 가지고 저 미국에서 그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 그 연설할 때에 그렇죠. 그것도 보였고 예, 목발 그렇죠. 원비어 부모 이 천안함인 이런데 네. 그것도 했고 사실 지금 아직 다 도착을 이 미국은 이 어떤 군사 작전을 하기 전에 퍼뜨리는 신호탄이 이 인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최대 취약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소위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생각하고 먼저 퍼뜨리면서 자꾸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하나의 전략 전술로 지금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오히려 거예요. 유엔에다가 그렇지요. 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기를 바라는 그런 또 탈북민 사회에서의 간절한 소망 있으실 것 같아요. 소망이라기보다는 북한의 김정은 독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북한 인권은 항상 그런 볼모지일 것이다. 그 김정은에 대한 희망은 사실은 저희 탈북자들이 많이 지금 버렸다고 봐야 되죠. 아,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네, 그 김일성 때에 저희들에게 교육을 한 것이 있습니다. 숙량이는 절대로 양으로 변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김정은 시대까지 이어오면서 3대 독재를 이어오면서 예. 그것이 그대로 그냥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은 탈북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하하. 자, 이 북한은 그동안 12명의 여종 의원들이요 유인 납치됐다면서 집요하게 송환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북한의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가 매일같이 있으면서 그가 정말 남들보다 저국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저국에게 버리고 남들이 갔다면 말도 되지 않으며 길을 걸어도 동무들이 진짜 동무들과 같이 즐겁게 웃으며 생각하는 그 모습이 계속 눈앞에 삼삼이 밟혀가서 정말 제대로 밤에 잠도 못 자고 남녘땅에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서 고생할 경우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늘 저국이 그립다면서 김정은 스님께서 계시는 저국이 하루라도 빨리 가고프다고 또 부모들이 버고프다고 늘 그렇게 말하던 동무들이 어떻게 자체로 남조선에 갈 수 있으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놈들의 게임수이며 정말 네, 보셨는데요. 김태희 대표님 저 영상 보시면 어떠한 생각 드세요? 참 저도 만약에 저 현장에 있으면 저러지 않았을까. 네, 시키는 대로 저희가 그 앵무새처럼 에워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참 자의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자의적이 아니죠. 그리고 쟤네 저 나와서 지금 기사를 인터뷰를 한 애들 같은 경우는 북한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충성심은 아마 있을 거예요. 충성심은 있을 거지만은 일단은 저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하면 시켜야 되는 거고 예. 보통 보게 되면 그 저희 탈북자들이 나가서 이게 그 북송에 대해서 갔던 경우에 예. 기사가 나왔을 때 모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쟤들이 저렇게 그 한국에서 살다가 어떻게 저렇게 배신을 하고 갈 수 있냐. 한 번 배신은 두 번 배신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제가 탈북자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북한을 저희가 탈출한 것은 배신이 아니고 살기 예. 위한 목숨을 건 그러니까 사투였고 예. 예. 다시 갔을 때는 저희가 납치가 80%가 납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갔을 때 정말 고문과 해유와 그리고 너 하나가 아닌 가족까지 연결시켜서 정말 했을 때는 우리가 나서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많은 탈북자들이 고향과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예, 예. 전화 통화를 할 때 그쪽에서 보통 평상시에는 우리가 진짜 네 거기서 힘들지요. 근데 그리고 보통 돈 달라는 소리가 예. 한 60-70%가 돈 달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평상시에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수령님 운동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예. 너 고향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옆에 누가 있구나 보연이 있구나 아니면 누가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감시를 당하고 있구나 그거는 저희가 살아온 그 느낌으로 바로 예. 김태희 대표님 얼마 전에 이런 동영상 남기셨어요. 만약 내가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생겼어도 이거 자발적인 뜻이 아니다. 네. 나에 대한 구출 운동을 해달라. 네네. 거의 뭐라 그럴까요? 좀 유언 같은 그런 동영상이었는데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 우리 탈북자들 그 임지연 씨가 넘어갔을 때 예, 많은 예.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뜨거웠잖아요. 예. 뭐 자발적이다. 그런데 저희들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정말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북한에서 그 숨막히는 곳에
중국에 갈 이유는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3번 북송되다 보니까 그 북한에 살 때는 몰랐는데 예.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그 인권 유린의 실태를 다 알고 있는데 다시 여기서 한국까지 왔다가 다시 간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중국에 갔다가 아니면 해외에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꼭 내가 기자회견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조선 놈들이 어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내가 고문과 해유에 의한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그 12명의 탈북자 종무부 문제가 거론되면서 예전에 22명 탈북자들도 10여 시간 만에 바로 보냈잖아요. 그걸 볼 때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현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어느 만큼 구출 활동을 할 것인가 솔직히 믿기 어려운 점이 있었죠. 김 대표님은 그럼 4번 탈북하셨던 거예요? 네네. 4번 탈북하셨다가 중국 가가지고 3번 다 북송됐다가 다시 마지막에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오신 거군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정치권 일부에서도 탈북 여정원 문제를 기획 탈북이다라고 또 일부 거기에 동조를 하는 듯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 대사관 밖을 나와서 탈북하는 그 순간 저희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너희들이 너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라고. 앞으로 너희들은 이 순간을 영원히 명심하고 북한에 두고 온 일가 친척들을 너의 처지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갈라진 강토, 갈라진 민족, 서로 다른 체제를 통합하는 통일에게 앞서 북한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기 위한 노예 해방 전쟁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의 문제고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서울시 그 유호성 그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로 공안 사건을 국정원과 일부 검찰 일부가 공안 당국 일부가 결탁해서 이 공안 사건을 기획하고 선거 또는 정치에 활용했던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기획 탈북이었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지금이라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저런 완전히 좀 결이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저겁니다. 기획 탈북이라면 북한으로 가고 싶다라면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또 일리는 있거든요. 실제로 기획 탈북이라 하더라도 보내주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돼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다시 송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또 실제로 기획 탈북도 아니고 만약에 정말 기획 탈북을 해서 강제로 왔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여권도 다 있고 언제라도 비행기 탈 수 있는데 왜 안 갑니까? 가기 싫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북한으로 못 가니까. 네,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과거에 탈북자들이 혹시나 북한에 가서 북한으로 돌아갈까 봐 여권을 안 준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불법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누구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여권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바로 그 담당자들이 바로 소송에 걸리게해서 구속되기 때문에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여권 가지고 있고 갈 수 있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 탈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정부기관에서 또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없을 또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게 참 그 양반들이 그 닝보라는 데 있었지 않습니까? 닝보라는 데 있었는데 여직원이 11명 있었습니다. 그중에 7명은 안 온다고 해서 안 데리고 왔고 12명은 자기가 가고 싶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지배인이. 그래서 이제 지배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가겠습니까? 국정원에 연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해 총영선에 전화해가지고 국정원 직원 오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좀 13명이 가겠으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럼 도와주겠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상해로 일단 닝보에서 상해까지 데리고 간 다음 상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왔지 않습니까? 쿠알라룸푸르 가서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말레이시아 대사관 들어갔죠. 그 대사관에 가면 첫 번째 하는 이 바로 대사관 직원이 뭘 하냐면 당신이 자의에 의해서 탈북했느냐. 그리고 한국에 갈 생각이 있느냐. 이거 자필 서명을 받습니다. 그거 다 써놨는데 그거 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겠다 하면 예. 대한민국 이제 국민이 될 의사가 있는 거니까 예. 어떻게 데리고 들어옵니까? 여권을 만들어줘야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여권을 만들어줬어요. 그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고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저 시흥에 있는 탈북 이탈 주민 그 지원센터가 있어요. 예. 예. 거기에 이제 거기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예. 그 조사를 받는데 한 3개월 받아요. 3개월 받는데 그 동안에 그 탈북자들이 했던 내가 왜 탈북을 했고, 예. 내가 왜 그 대한민국을 오겠다고 했고 한 거를 전부 다 녹음하고 동영상을 다 찍어놨습니다. 여러 차례의 예. 검증 과정을 거친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원한다면 동영상 틀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도 북한에 있는 가족은 다 죽습니다. 아니 그런데 북한이 계속해서 탈북자 송환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조건 없는 우리 국민의 송환을 또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 그런 시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 북한은 탈북자 후안 묻히고 우리 정치권은 정말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정치권한테 좀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지금 북한에서 도저히 인간 삶이 안 되겠다 하고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3만 3천여 명 아닙니까? 예. 예. 남쪽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이 몇 명 돼요, 지금. 도저히 못 살아서 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쪽은 인간 생지옥이고 이쪽은 그래도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태영호 씨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노예 사슬에 묶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데리고 왔다. 예. 그래서 이 탈북민들을 다시 보내준다는 것은 노예 사슬에 그 인간 예. 생지옥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정치권이 할 일입니까? 그것을 어떻다 하고 그리고 예. 굳이 이 문제를 따지자면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지금 남북 교류 대화도 이제 되니까 예. 그동안 지금 목사님이니 뭐니 해가지고 6명은 걸레 데리고 간 거고 예. 1000여 명이 지금 납북대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자발적으로 갔습니까? 전부 아니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닌 거니까요. 아니죠. 공식적인 통계 1000여 명이 돼요. 한번 쭉 조사해 보면은 예. 뭐 업으로서 납치돼 간 사람 과거의 그렇지요. 지금까지요. 전체적인 거를 그래서 이걸 본다면. 갖다가 그러면은 예. 진짜 그 어떤 이산가족 처리 문제라든가 예. 하면서 이걸 갖다 위원회로 만들자 하고 나와야지. 예. 쇠사슬 묶어주는 거 이걸 갖다가 무슨 국가가 앞장서서 하자. 이거는 정치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자국민을 보호해야 지금 돼요. 그런데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요.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67명 정도 혹은 뭐 그거 하고 뭐 플러스 알파 뭐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을 조건 없이 그냥 보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리성건이 했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또 얘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남북 관계를 빨리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지 한국과 미국의 그 이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으로부터 많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남북 관계 진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국민 6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예. 일단 그래서 그것부터 내놓고 지난번에 미국인 억류자 3명을 내는 거와 똑같은 작전이죠. 남북 관계 진전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예. 아마도 현재 그 탈북 여정원만 12명에 대해서는 예. 끊임없이 제기할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우리도 조건 없이 송환했는데 당신들도 조건 없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혹시 얘기하면서 예. 우리한테 다른 거를 양보를 받는 데 이제 활용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급진전해서 좋아지게 되면 예.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은 좋은 것만 넘겨가는 것이 북한 체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예. 그때마다 그걸 꺼내가지고 남북 관계 완급을 조절한 카드로 활용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속내는 이 탈북 여족원들을 포함한 이 탈북민들의 송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내줄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속내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장인애가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12명을 보낼 수 없는가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그러면 북한 당국이 왜 저렇게까지 12명에 집착하느냐는 하는 부분인데 예.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12명이 강제 유인 납치됐다고 보고를 한 것 같고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그러면 12명을 반드시 어떻게 데려오라고 지시를 했고 예. 지금 와서는 현재 밑에 부하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보고할 수도 없고 네. 아니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해서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이거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 약속받기 전까는 계속해서 주장할 겁니다. 김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그 교환이라고 했잖아요. 예. 교환일 땐 동등한 입장에서 교환이잖아요. 예. 지금 북한에 억류된
우리 한국 국민들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12명의 탈북민들하고는 입장이 지금 현저하게 다르죠. 예. 네, 지금 12명의 종업원들은 지금 서울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지금 서울 쪽에 있는 대학 지금 다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들이 지금 언론에 나올 수 없는 입장이 그냥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자제의 그 피해 때문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지금 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참 현 정부에 저희는 지금 탈북민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12명의 종업원을 보내려면 헌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어허. 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네, 이것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한국 국민,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이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12명의 탈북 종업원들이 만약에 넘어가서 그중에서 몇 명이 간다면 3만여 명의 탈북민들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그냥 무사히 살아갈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